2026년 6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유럽을 순방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날 빵빠레가 울렸습니다. 종합주가지수 9,000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주가지수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가 공항에 돌아왔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90도 폴로 인사를 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국위도 선양하고 정청래도 꼼짝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 앞길이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저는 반대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점점 더 고립돼 간다. 그는 쫓길 것이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네, 항상 많은 빛을 받으면 그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높이 올라간 용은 내려가는 일만 남았죠. 항용유해, 아쉬움만 남습니다. 이재명의 전성시대 이제 끝나고 그는 낙동강 오리알로 될 수 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참석했는데 이재명을 제외한 G7 원래 정상들이 인도태평양 항목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제안한다라 그랬습니다. 서방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7개국 국가 원수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도 아닙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참여했기 때문인지 북한을 겨냥해서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 조속히 해결해라. 그리고 북한이 지금 돈줄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강한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 G7 정상회담 선언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낄 수가 없죠. 근데 이 발표가 나오니까 북한에서 딸랭이, 여정이는 시키는 대로 하는 여자이죠. 그가 나서갖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G7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주권 수호와 평화 보장의 수단인 만큼 핵 보유국의 지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G7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안보리도 북한을 비핵화하자고 결의했었거든요. 거기다 G7이 이번에 또 재확인했으니까 이러한 나라들이 압박을 가하면 북한은 무력으로 응징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MOU를 맺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트럼프가 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이란의 비핵화는 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이란이 핵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의 문제고 비핵화는 달성해 놨고 그리고 이란의 신정 체제를 일단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가서 세상을 보게 되면 돈이 신이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마술을 부리죠. 사람들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돈이 반짝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주 번개처럼 들어가면서 허점이 보이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MOU를 맺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갈증. 지금 이란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석유를 수출하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살려면 경공업 제품이 필요합니다. 중화학공업은 다음이고 지금 수입이 안 되면은 참 생존이 어려워요. 근데 뭐 일단 회의를 해보자 라고 이제 MOU를 맺으니까 자기네가 이긴 것처럼 정신승리를 주장하고 미국이 양보한 걸로 보이겠지만 미국은 이제 한판 때렸으니까 돈으로 살살 녹여가다가 또 필요하면 한 방 때리고 하면서 시간을 갖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이라크란 나라를 레짐 체인지를 하는데 미국이 2003년 공격을 해서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그게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밀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13년간 비행금지 구역 선포, 걸프전 2번 치르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이 양보했다가 아니라 이란의 비핵화를 달성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고 공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로 딱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란 비핵화는 일단 달성했으니까 트럼프가 자기 임기 재임 중에 북한을 손보겠다라는 의지를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계속 말려들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으면 북한은 박살났을 거예요. 아마 그때 미국이 상당한 준비를 하면서 북한이 도발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잘 피해갔죠. 그리고 대만 문제로 중국이 도발을 하기를 미국이 계속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안 말려들다고 키를 쓰고 있죠. 대등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말려들지 않고 미국은 계속 중국을 쪼이면서 그리고 중국이 해외에서 기름을 빨아오거나 돈줄인 베네수엘라, 이란을 쪼이면서 계속 중국의 손발을 잘라가니까 중국이 못 견뎌서 대만을 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라크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장기간 전쟁을 끌면서 국력을 소진시킨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을 브레즈네프가 이끄는 소련이 침공했었죠.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10년간 끌도록 아프간을 지원하면서 결국은 소련의 국력을 다 녹여서 소련이 붕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바이든은 우리는 참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마음 놓고 쳐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지금 벌써 몇 년째죠? 한 4년, 5년째 끌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녹여버리고 있죠. 중국의 국력을 녹이기 위해서 대만 사태를 유도하는데 중국이 말려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손발을 계속 잘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란을 잡았으니까 북한을 대만 가지고 안 된 북한을 탁탁 쳐서 북한을 지금 미국은 벙커버스터하고 스텔스기로 핵 시설을 때리는 걸 보여줬으니까 북한을 상대로 해버린다. 중국이 방방 떠?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도 안전보장 이사의 멤버로서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된다고 결의하지 않았니? 그러면 중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김정은을 죽인 미국을 공격할까요? 대한민국을 때릴까요? 시끄럽기만 왕왕거릴 거고 붙었다가는 더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끌벅적 하다가 가다가 미국하고 북한이 적당히 MOU 맺고 타결해서 또 끌다가 돈 맛보여줬다 무너뜨리고 가면은 중국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주식이 9,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정청래가 사람 사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이렇게 저렇게 물에 젖어 사는 거지 항상 어떻게 똑바로 사느냐. 그 도정환 씨 시에 나오는 건가요? 그걸 인용해서 일단은 이재명 기세에 눌리는 모습 보이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여차하게 되면은 바로 반명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를 반 이상을 정청래한테 맡겼다가 자기가 원하는 승리를 못했죠. 그걸로 정청래를 밀어내고 싶은데 정청래가 밀려나나요? 밀려나지 않죠. 기세는 꺾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밀리지 않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교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운동권에 서열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넘버 아니고 이재명은 운동권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본류는 호남 세력이죠. DJ 세력. 거기에도 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국적 인지도가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을 내세우면 유리할 것 같아서 뭉쳐서 만들어준 것뿐이죠. 근데 이재명하고 그들하고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처절하게 이재명을 떼어내죠. 스스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그러겠죠.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이 다가오면 그 싸움은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더 이상 권력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주식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미국하고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Shipbuilding 미국과 조선협정 맺으면서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었죠. 그때 10년간인가 연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켰죠. 그 법이 지난 3월에 통과됐고 3개월이 지나서 공표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쯤 아마 이 법이 공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그러면 7월부터 시행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미 투자공상가를 2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뭐를 투자할 것인가. 연간 2천억 달러입니다. 20조씩 투자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서로 합의를 해서. 가능성 없는 투자는 아니지만 있는 걸 하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큰 문제가 달러 값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무역 흑자가 많은데 달러 값이 올라가는 희한한 현상.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버리고 달러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도 한국 돈으로 안 바꾸고 갖고 있다가 외국에서 써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씩 7월부터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 돈이 더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 수입 국가인데 지금 물가가 5% 이상 오르면은 이재명 나쁜 놈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주식이 얼마나 더 계속 오를지 모르겠어요.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좋을 수 있나요? 지금 삼전 닉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삼전 닉스가 꺼지기 시작하면은 폭락이죠. 10,000포인트 갔더라도 9,000, 8,000, 7,000, 6,000 두루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먼저 EU에 가서 EU 정상회담 했을 때도 EU와 같이 북한 핵은 안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때 이북에서도 또 빨끈했었죠. 북한 외무부 제10국, 옛날에 노동당 통전부가 반발을 했습니다. 이번엔 여자이가 떠들었고. 근데 그때 왜 한국과 EU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은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느냐. 그거는 유엔도 안 된다 그랬고 우리 정부도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이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북한 핵은 안 된다는 건 이재명도 같은 입장이야. 근데 G7도 같은 입장이고 유엔도 같은 입장이야. 그럼 미국은 이걸 토대로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걸 동원해서 이란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때리고 김정은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좀 댐비면 탁탁 싸우다가 또 가만히 있어서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북한이 우리를 침공해서 그럼 북한의 국력이 빠지겠죠. 우리랑 싸우느라고. 핵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은 서서히 말려 죽여가고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 개입하면 러시아 두 나라 국력을 말려 죽여가면서 다루겠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이번에 이란에 MOU 맺은 것처럼 평화적으로 해라라는데 평화를 하기 전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무력을 써서 이란의 신정 통치자를 죽이고 핵시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입니다. 평화하고 난 다음에 평화로만 가는 건 없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잘 봐야만 한미 관계를 예측합니다.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을 안 된다고 할 때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서 쭉 분류를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인도태평양의 큰 문제로서 중국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준다. 우린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근데 한미 방위 조약, 상호 방위 조약의 목적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한다. 그때는 인도태평양이나 태평양이라고 해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겁니다.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느 잠재적 침략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죠. 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공동의 권위를 공경원이 또한 정식으로 선언한다. 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유엔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유엔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무를 지은 거 있죠.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상의 5대 국가가 북한 핵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목적은 북한의 핵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유엔 정신에 따르면은 무력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유엔이 안 된다는 거 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거는 인도 태평양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참여해야 되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 방위 조약 맺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쓰여온 성격이 맞습니다만 원래 뜻은 그겁니다. 바로 태평양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의 미 육해 공군을 주둔하는 것을 한국은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합 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게 뭐냐면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G7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로서 북한 핵을 거론했고, 북한 핵은 유엔 안보리, 러시아, 중국도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지금 아주 재밌는 게 중국의 아시아 문제 다루는 국장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문제 다루는 국장 외교부가 만나가지고 지난 시진핑이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났는데 그때 북한 핵은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왔으니까 중국이 인정한 걸로 보인다. 그 똑바로 해라라고 우리 집에서 전달했대요. 전달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죠. 지금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우리하고 핵 협의 그룹 옛날에 언제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NCG를 만들었고 일본과 미국은 핵 확장 억제 대화를 하죠. 지금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 위협하는 것을 계속 문제로 보면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또 논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빨끈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외교부 국장이 오니까 너희는 지금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니? 너 유엔 정신에 어긋났어 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이 지적했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이란 핵을 제거했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핵시설을 제거하고 그걸 운용 결정권자인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 북한도 그걸 예측을 하고 김정은이가 죽어도 북한은 자동으로 핵을 사용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공격당하면은 러시아가 지원해 주도록 러시아와 방위 조약이 들어간 조약을 맺었죠. 근데 러시아가 이행을 할지, 그 다음에 김정은이 죽고 북한 핵시설이 파괴되면 북한이 자동으로 핵을 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긴장도가 북한도 올리고 있고 미국도 올리고 있고 미국이 G7과 유엔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고 핵 협의 그룹 등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이재명이죠. 지금 올림픽공원 사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서 뭐라고 왔든 간에 올림픽공원에서 모여서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면서 하는 거 저거 막을 명분이 없어요. 지금 뭐 법으로 엄정히 대처한다?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윤호중이가 그 얘기했는데 지가 버벅인 놈이 누가 누구를 해. 웃기는 얘기고. 김민석이도 못하는 거고. 근데 그걸 정리했으면 좋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올공사태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려울 겁니다. 올공사태 정리 못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핵 없애는 쪽으로 강력한 압박을 넣으면 이재명은 공간이 없어지고 그 와중에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고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더 달러가 나간다. 이재명의 화양연가는 끝입니다. 저는 경제는 좀 약합니다만 경제를 문제를 볼 때 저는 군사 문제를 먼저 보고 외교 문제를 보고 정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보는 게 대충 잘 맞는 것 같아요. 낙동강 오리알 하반기 이재명의 운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